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제 시민의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기자입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앞으로 종이신문이 갖고 있던 한계에 따른 아쉬움을 보완하고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김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언론이 가져야 할 사명과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장비도 열악하고 방송이 아마추어인 저희 기자들이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방송 도중에 영상이나 음성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고 방송이 끊길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됩니다. 지금은 열정 하나로 시작한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제 시민의 신문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방송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더욱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방송 출연자로 사실 누구를 모실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연히 박준배 김제시장이 출연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서 오늘 박준배 김제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개국기념 첫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그 시민 여러분께 그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도 기대 또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민의 소통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김제 시민의 신문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김제를 정의로 김제로 만드는데 또 김제시의 다양한 시책들을 홍보해 주시는데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제 시민의 신문 방송 개국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민선 7기 시장의 임기가 어느덧 그 3년 넘게 지나가고 9개월도 넘지 않았는데요. 그간의 업적과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를 해서 90년대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든 이관유 수상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김제 변화 개혁을 이끌어내서 청렴한 정치를 해서 김제를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로 만들고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기업 유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왔을 때 가동률이 30%였는데 지금은 60%대입니다. 또 지평선 산단 분양률이 95%입니다. 제가 맨 먼저 방문했던 기업이 4조 원인데 그 제 방문 뒤에 120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 기간 동안에 45개 기업 3,322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기업 산단 2개 산단 그리고 7개 농공단지 방문을 매년마다 해서 그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김제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6월이나 연말에 95% 분양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95% 분양이 돼서 지금 제2산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투자 선도직으로 유일하게 돼 있죠. 또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정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많거든요. 전국에 2차까지 밖에 없는데 제가 박영선 전 장관님께 건의를 드려서 3차를 받아냈죠. 우리 소멸위기 김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해서 그렇게 받아냈죠. 또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제가 작년 10월 16일 날 가보니까 표준공장 마지막에 신성 ENG가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2동을 더 투자해야겠다는 거예요. 한 동 지금 투자를 다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산자부 국장님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투자 수요가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채워줍시니까 이미 국가 예산 끝나서 안 됩니다. 이게 2023년 예산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이게 짓는데 3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설득을 해서 산자부에 예산 집어넣고 국회에서 해냈습니다. 갖고 총 370억 예산을 20억, 21년 설계비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2023년 말이나 4년도에는 표준공장 2동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 표준공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태양광 모듈 생산 지역이 신성 ENG가 오거든요. 그래서 김제가 태양광 제품의 메카로 되면서 그런 산업이 일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이게 도지사님과 함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전국 1위 공모, 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고용률도 59%대에서 63%, 3.3% 증가했고 김제시 지역경제 성장률도 8.93%로 14개 시군 중에서 1등했고 전국 평균 0.09%요. 우리 도내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우리 김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이건 다 우리 시민들의 협조 덕이다라고 감사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드리고요. 제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이 되고 보니까 김제에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전부 이게 혁신도시 아니면 전주군산 익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허가를 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2년 이후 작년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서서히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들에게 김제에 있으면 그동안의 청년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김제를 떠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1년 못 있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임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임금이 얼마냐? 30만원에서 50만원이니까 그러면 30만원을 주고 김제 청년들이 머물면 거기에 아파트도 주고 결혼자금도 1,000만원 주고 임대, 아파트 임대, 또 전세자금 이자 그런 걸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청년들이 아들, 딸 낳으면 100일이 지나면 우리 40여 되는 어린이집에서 다 돌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도록 다 우리 어린이집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제에서 취업하면 이제 청년들이 희망이 있다. 내 아이도 다 돌봄을 되고 또 30만원도 더 주고 거기에다가 30만원도 55년간 주거든요. 그에다 10만원씩도 10년간 주택수당도 주고 또 결혼자금도 1,0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김제에 취업하고 기업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자꾸 가고요. 거기에 이제 희망이 돼서 제가 청년 창업도 하면 행안부에서 공모에 따내가지고 1,800만원 첫 대 지원하고 두 번째 1,800만 지원하고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니까 또 청청사업에서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면 1,000만원 1년에 주는 거예요. 이게 3년 내리 지원을 받고 4년째부터는 어떻게 제가 조례를 고치냐. 청년들이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특별 융자를 해서 이자는 1%만 물고 나머지 2차 보전을 시에서 해주자. 우리 김제시에서 기업이 많이 와가지고 제 온뒤로 100억이 더 거칩니다. 기업이 많이 와서. 그 돈을 우리 청년들이 머물고 있도록 이자 내주는데 돈 몇 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청년 창업해서 이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158명 전국에서 가장 많이 왔는데 제가 그 부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이게 김제 청년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현수 농림부 장관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졸업하면 전국에서 온 사람 중에 우리 김제 사람들은 땅이 다 있는데 전국에서 온 사람 중에 한 30억이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땅을 1헥달 줄 테니까 30헥달 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올해 주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례 뭐 만드니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생각하니까 빌릴 게 아니라 땅을 사버려야 되겠어요. 농림부에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거 이 종에 걸려갖고 안 되겠어요.
내가 종로로 떼서 그래서 이제 아예 땅을 의회에 설득해 가지고 땅을 사버리려고요. 땅이 싸요. 네. 그것이 매입 비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땅이 싸서 그거 농림부로부터 아예 땅을 100헥타 사가지고 그걸 청년들에게 일회딱지 직접 해서 저희 꿈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플 공항이 3천여 농가가 3,000헥타 꽃 농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해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 지금 파프리카는 30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번이잖아요. 김제 파프리카 농장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파프리카를 휘잡듯이 나머지도 스마트팜 농업은 김제시가 맨 먼저 도전해서 됐으니까 농업 1번지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스마트팜 농업들이 김제시에 모여서 김제 새만금 공항을 통해서 중국이든 아시아든 이게 가는 그런 스키플 공항이 세계 꽃시장을 뒤흔들었다면 세계 스마트팜 농업을 뒤흔드는 그런 곳이 우리 김제 새만금 단지가 2,400헥타잖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그 스마트팜 농업이 모여서 비행기로 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도 청년 농도 다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서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홍보할 게 그동안 해묵은 사례 18년 동안 우리 스파 상동에 있는 온천이 묵어 있었잖아요. 그걸 하도 이렇게 세일을 하고 다니니까 아주 독지가 기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 김제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7만 평 줄 테니 우리가 더도 안 받고 우리 감정 가격대로 팔 테니까 이게 큰 호텔 좀 지어달라. 지금 전라북도에 호텔이 이게 20년 이상 돼가지고 그 최근에 들어온 그 네. 업자한테 그 땅. 그렇죠. 예. 내가 줄 테니까 MOU 해라. 호텔도 짓고 거기에 당신이 우리나라 전체 그 스포츠 센터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센터도 하고 이런 걸 다 한다고 관광대도 하고 MOU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호텔도 200실 이상 최신 걸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국제행사하면 전부 다 유성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김제로 유치를 해야죠. 제 꿈이 김제가 지금 전주군산 익산뿐만 아니라 정읍 부안의 중심지에 김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통팔달 빠져나갔지만 김제에 좋은 시설, 좋은 음식 이게 모이면 다 김제로 모여든다. 그게 내 이제 호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하면은 큰 국제 회의는 다 김제로 모인다. 이분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라마다 호텔의 주주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의 현 사장님. 현동부 사장 동부래죠. 그러니까 라마다 호텔을 그 주를 가지고 있잖아. 라마다 호텔을 또 지도록 한다고 저한테 구두로는 약속했어요. 근데 내가 그 구두로는 그렇고 MOU 안을 가져와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잖아요. 내년 5월이면 온천 스파 개장한답니다. 체육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 되면은 그게 이제 전주, 군산, 익산에 계신 분들이 모일 분들어 또 우리 서남 휴양림까지 어우러지면 아주 좋은 곳이 될 것 같고 또 KTX도 됐죠. 또 동진강 휴게소도 됐죠.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해서 지금 올해 국가 예산에서 꼭 집어넣으려고 제가 작년에 그 국회 국정감사장에 자진해서 갔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설득해야 되겠더라고요. 용지 그 현업축사 매입이 이게 10몇 년 묵은 사업이에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장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그 예산만 집어넣으면 저는 이제 큰 묵은 사업은 해결을 해서 아주 성과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최근에 보니까 표준공장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의원간담회를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서 마침 그날 보고했던 게 이 내용이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스파에서 좀 저동안 정말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던 우리 스파랜드가 좀 마치 김제 현실을 보는 듯 했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좀 살아나서 정말 다시 김제 명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 산업단지 분양률도 95%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셔서 좀 반가웠는데 물론 이제 산업단지 분양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얼마나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있도록 예. 예, 많은 노력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하셨고요. 네. 이제 임기가 3년 한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또 임기 동안에 또 혹시 또 아쉬웠던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도에서 99년도에 새만금 사업을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유치를 새만금 사업 그 발표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98년도에 그 기공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약으로 새만금 복합용지 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개발하겠다 해서 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사 반대할 때 예. 군산, 부안, 군순이 반대할 때 저는 이철우 총장 오시라고 해서 우리 시민선 찬성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 이철우 총장님은 100만 평 새만금 복합용지 개발하는 거 승낙해 주십시오 하고 이철우 총장님이 해준다고 했고, 근데 승낙을 못 오고 있어요. 공문으로. 김영수 총장님도 해준다고 해놓고 말로는 하고 승낙을 못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양충무 총장님 3대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헌준다고는 하는데 군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겨우 공모로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오늘이 공모평가입니다. 예. 공모평가라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김제 시민들에게 이거 가장 아쉬웠던 거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우리 김제 그동안의 발전이 아주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일러에서 가장 큰 기업부터 여기에 투자하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이 저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경제 도약 약속을 해낼 수 있기 예. 때문에 아주 참 아쉽지만 예. 제 가장 복합산단. 네. 예,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기 뭐하지만 그 두 분의 새만금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님께서 네. 공수표를 날려고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아쉬운 것은 그냥 복합산단 하나씩 예. 요것만 되면 그냥 원이 없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좀 이제 좀 최근에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김제시의회 보고한 것을 보면은 3개과를 신설하고 네. 한 개 부서를 뭐 폐지하는 네. 것을 골자로 한 그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이면은 4급 국장 1명하고 네. 5급 사무관 10명 이상이 한 네. 11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군의원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대대적인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그 조직 개편의 방향과 네.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사의 방향은 네. 또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조직 개편은 우리 그 정읍시가 36개 실과소고 남원시가 34개 실과소인데 저희 김제시는 31개 실과소입니다. 그래서 한 3개가 적거든요. 정읍보다는 지금 5개가 적고 남원보다 3개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광과가 다 시군에 있습니다. 근데 김제시만 없습니다. 또 청소원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데 이걸 한개과로 하라고 한 게 억울합니다. 또 도시재생을 제가 와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내리 성산, 요촌, 신풍을 하다 보니까 2천억이 투자되니까 이게 노드가 걸려가지고 제발 좀 다른 좀 분과를 해주십시오 해서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 남원이 도서관이 6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제시가 11분인데 도서관이 11분인데 이거 과연 사무관이 해야 될까? 근데 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6급으로 하도록 세계과를 늘리니까 하는 개를 줄이도록 해서 그 보냈더니 아니다라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벽골제 사업소를 차라리 5급을 없애고 그거를 5급을 늘려주라 해서 저는 아닙니다. 벽골제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되고서서 알았는데 조선 태종 때면 왕정이 안정이 안 됐는데 장관이 가서 육부 장관이 가서 중수 책임자로 해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쌀 만드는 곡간으로서 중요하게 다른 곳입니다. 내가 시장이 돼서 이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삼한 이유로 중요한 곳인데 이것을 내가 세계유산을
안 하려고 저는 고민을 한 석 달 정도 하다가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이건 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추진하는 게 내가 받는 게 옳겠다. 내가 잘라버리면 세계문화 영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 대신 이거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나면 절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수문도 그때 당시에 2개만 발견됐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발견됐잖아요. 예. 근데 그 수문이 놀란 게 나가는 물이 33m입니다. 폭이. 그리고 이제 5개 수문 길이가 5km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해서 저는 이렇게 면적이 지금 5만 평이 한 10만 평이 될 거고 또 사계절 관광지로 제가 가꾸고 있습니다. 거기 겨울에는 지금 동백단지도 만들거든요. 네. 가을에 코스모스는 본래 있었고 봄에 철쭉, 여름에 백일홍 이렇게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고 이런 거를 모든 걸 갖춰가는데 이런 곳을 사무관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조직 개편을 차라리 재선 뒤에 한다 하더라도 나는 벽골제 사무관은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의견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상이 남아 있어서요. 조직 개편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 김제 인사 방향은 인사정이 잘하시듯이 제가 인사정이 7.0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은 70%고 발탁 인사가 30%다. 서열 70% 하니까요. 제가 2년 동안 들은 소리가 뭐냐면 자네는 전임 시장 서열 인사만 하는 거야. 발탁 인사를 해야지 왜 전임 시장한테 금평 잘 받은 사람만 인사하는 거야.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대3 서열 70% 발탁 30%는 지켰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예. 일을 공모 사업을 많이 했거나 또 특수시책을 해서 타 시군에 전파를 했거나 기관상을 받고 이런 분들은 발탁 인사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는 객관적인 인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제가 가장 놀란 게 저 오기 전에는 국가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따고 뭐 전부 다 합쳐봐야 5천억이었는데 이게 8천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가 본래 저희보다 예산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원시 예산보다 많아, 김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고맙다고 하는 게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제가 허락 온다고 해도 본인들이 인터넷 뒤져갖고 이게 안 하면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따라줘서 공모사업 도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의 인사는 그렇게 서열 70% 성과 30% 발탁 인사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네. 인사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또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서로 이제 1, 2번이 제껴지고 3번이 올라간다 이런 인사가 되다 보니까 1번을 내가 2번 제낀 분이 2분 계시는데 왜 제꼈냐? 이분이 금평만 봤는데 부서에 계셨어. 그리고 보면 다른 사람은 승진을 저 밑에 사람도 승진을 자리에 안 왔는데 본인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건 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무관이 다르면 머리를 알아야 돼요. 일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지시를 하죠.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을 장으로 앉혀놓으면 면이 망가지는가 과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모르면 두 분을 저기 했는데 왜? 그분이 그거 하면서 머리를 배우는 거예요. 일을 제가 자꾸 조금 지시하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좀 더 그렇게 하고 내가 승진을 안 시키려는 거 아니고 일머리를 승진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 고참 되신 분들은 내가 승진을 금평 받는 자리에다가 분명히 갖다 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밑에 직원들로부터 불평하고 일 못 온다고 그래. 그런 분들은 또 한 두어 분은 딴 데로 갔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시장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재선이 또 되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서열이 좀 지켜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자리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 70%는 무조건 승진선제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에 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실까요? 네, 예. 그러면 다음은 그 새만금 관할권 문제입니다.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동서도로 관할권과 관련해서 군산시와 상당히 마찰을 빚을 필요도 없는데 마찰을 빚고 있어요. 예. 또 향후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에 대해서도 네. 군산시와 이렇게 또 피할 수 없는 또 일전이 예상됩니다. 네. 전략상 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뭔가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네. 간략히라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그 부분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일단 그동안에 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되는데 네.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의 자치분권국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하도록 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갖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거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는 시군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돼요. 대법원이든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헌재도 소유해가지고 이후방제 김재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군산이는 또 그놈에 대해 또 소를 제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일제 대응 안 해요. 예. 이번에는 이제 동서도로 매립이 됐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죠. 근데 이제 군산시에서는 직접 행안부로 보냈다고 해서 지금 그럼 취소하라 하는데 취소되면 제가 또 도의로 보낼 거예요. 도를 보내서 경유해가지고 행안부로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군산시는 뭔 꾀를 썼느냐. 맨 먼저 김윤덕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새만금 특별법을 네. 통해서 도 관할로 만들려고 했어요. 예. 그건 제가 국회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된다. 그거는 부안 김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왜 법안을 발의하냐 해가지고 김윤덕 의원이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법으로 통과되면 내가 손쓸 방법이 없구나 해서 법 발의로는 국토교통위로 갔어요. 친원 의원님들 진성준, 박상혁, 또 진선미 그때 당시 국토교통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한 8분을 찾아뵀어요. 뵙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미 그 군산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진성준 의원한테 이제 김윤덕 의원이 안 넣는다고 하니까 진성준 의원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잘못한 거예요. 지금 1차 500메가가 군산 앞바다에 있는 군산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안 김제가 달라들으니까 전체를 새만금 개발청으로 쥐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으로 쥐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새만금 개발국장 당시에 이거를 넘겼어요. 다 새만금 개발청 모든 개발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 새만금 개발 권한을 우리 새만금 개발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 그 100메가도 새만금 개발청이 다 정해주셔서 한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 900메가 김제시 앞바다에 하는 것을 왜 신영대 국회의원님은 청와대 가서 1인 시위를 합니까? 예. 500메가 달라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신영준 의원이 그럼 나 법안 안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앞으로도 이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군산시하고 싸울 의향이 없어요. 예. 괜히 예. 그 다른 TV에 보이고 하는 건 저는 안 좋아하니까 예. 예. 대신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막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김제나 군산은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내년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네. 일부 도지사 후보들이 좀 인구가 많은 쪽에 좀 편을 드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중점을 둔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돈만 많이 준다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정주권이 개선돼야 가능한 일인데요. 네. 우리 시민들이 그 타지로 나가지 않고 네. 또 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네. 하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80주로 가난에 대몰되니까 전부 다 M4에 빠졌다. 이거를 역동성 있는 김제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는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태어난 자라는 아이들도 공무원 시험에 두면
결국 20년 하다 보면 연금 받으면 중류생활로 나가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 시험반을 만들어서 전국에 히트를 쳤죠. 최고 합격률을 냈으니까 또 2019년, 20년 우리 김제 시민들 가장 만족도 1위가 공무원 시험반이었으니까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취업하면 취업수당 30만 원 더 주는 거, 뭐 주택수당, 또 청년 농업, 청년 창업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또 청년들이 아기 나면은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케어하는 이런 어린이집 협약을 다 끝내서 네. 김제에서 청년들이 성공 스토리가 나올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가 그 청소년들이 성공 수가 많이 나와서 네. 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청년들이 젊은 와야죠. 사람들이 좀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와야만이 아무래도 소비도 좀 그럼요. 활성화되지 예.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은 뭐 청년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것도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제가 시장님 기자회견 때도 좀 여쭤봤었는데 벽골제 유료화에 대해서 네. 아직도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혹시 무료 개방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하신다면 또 시기는 언제쯤 보시는지. 예. 지금 제가 이제 용역을 몇 개 썼잖아요. 용역 발표자한테 자 유료를 하면서 몇 년 만에 이거를 유료를 무료화로 했느냐 이걸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15년? 13년? 그리고 야 10년 안에 헌 데가 어디냐도 없대요. 전국에. 예. 다 10년 넘어서 했다는 거야.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법이란 건 조력모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2선, 재선, 3선 오신 분 의원님들은 이거 법 통과를 다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받도록. 그런데 발의원 의원님이 내가 그 발의원 의원님 그만두셨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분한테 전화로. 왜 그때 발의를 했습니까? 이거를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벽골제가 부안 정읍으로 가는 분들의 쓰레기장이 되더라. 여기가. 그냥 통과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했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뭘 분석하냐면 2019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2,700, 2020년도에 2,500,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만 해도 3,800입니다. 올해는. 예. 그래서 인원도 2만 7천 명, 2만 1천 명 작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올해는 5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정착이 안 되니까 줄었지만 이제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이 입장료 받는 사람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청경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청경도 임명을 안 해서 급료를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 청경은 줄이고 입장료 받는 수입은 하고 언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판단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벗어나야 저는 코로나가 제일 무섭거든요. 시정하는데 예. 솔직히 코로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이게 이번에 벽골제 지평선 축제도 제가 그냥 오프라인 하자는 거를 아니다. 그냥 드라이브 콘서트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이거 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입장료도 받으라. 아무나 오면은 내가 무료 개방이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조만간 위드 코로나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혹시라도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된다고 한다면 혹시 무료 개방을 그때쯤 위드 코로나라는 건 제가 이제 예.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특수책을 가는데 예. 위드 코로나라는 건 코로나를 감기나 똑같이 생각하고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일에 위드 코로나를 걸리면 이건 감기보다 더 심한 거기 때문에 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만나는 분마다 또 교육 때마다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제가 앞으로 프라임카드 거는데 어떻게 거느냐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니까 말없이 식사하고 식사 후 마스크 쓰고 대화하기 네. 그리고 그러면 입에 의해서 비말에서 전파가 되니까 비말에서 전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손에 침이 묻은 쇠붙이나 이런 데는 뭐 파리까지 간다 보니까 손에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기 이 두 가지를 걸으면 예. 입하고 손이 전파하기 때문에 이 매개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제 씨가 코로나로 안전해야 네.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특수책을 해서 우리 김제 씨가 좀 안전이 되면 그러면 괜찮죠. 근데 네. 저는 가장 불안한 게 시정할 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우리 아마 독자분들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좀 배터리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배터리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예. 하여간 우리 김제 시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제 씨가 8.93% 돈에 1위를 했다고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기업주도 신경 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항상 시민들에게 가면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모범 김제 시민들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그런데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 시민과 제가 힘을 합쳐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역동적인 김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올리고요. 여기에 우리 김제 시민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어떤 재선을 위한 최고의 선거운동은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제 시민의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이었고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이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게 좀 있어야만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우리 기술진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